안녕하세요. 네, 휴식 시간이 없어서 또 많이 나가시네. 별로 안 좋은 타임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디노도라는 회사를 좀 들어보신 분도 이제 좀 있으실 것 같긴 하고 또 아니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희는 이제 논리적인 데이터 관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사실 좀 많은 발표들을 그동안 한 2년 정도 제가 해왔고요. 오늘은 AI 웨이브라는 행사인 만큼 AI에 관련돼서 디노도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생성형 AI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가치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미 이 웨이브를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와 계실 거는 같고 2026년까지도 엄청 많은 유스 케이스와 함께 엄청 많은 기업들이 이제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사무에 또 서비스에 적용을 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계시고 그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런 그 산업별 이렇게 뭐 특화된 이런 솔루션은 아니고요. 이런 산업 자체들이 가져가야 되는 이런 유스 케이스에 꼭 필요한 요소들은 꼭 있어야만 하는 그건 당연히 데이터겠죠. 데이터가 없으면 학습도 할 수 없고 양질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생성형 AI가 정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데이터가 우선 정비되고 관리되고 이 품질이 확보되는 활동들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맥킨지 리포트를 최근에 리포트를 보더라도 여전히 72%나 되는 그런 기업들이 데이터를 과제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AI의 생성형 AI에 대한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5가지 요소가 고려가 돼야 되고 그 부분에서 데이터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가져가셔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죠. 학습한 만큼 학습된 내용만큼 사실 LLM 엔진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 및 국내 규제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한국에도 이제 규제가 곧 도입이 될 텐데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데이터 관련된 부분이 설명 가능성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지 않고 어떤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결국 저희가 주로 말하는 환각 현상이라는 것들이 일어날 거고 디노도는 이런 환각 현상들을 없앨 수 있는 그런 관리 기법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LLM 엔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뭐 일반적인 퍼블릭에 대한 정보들 저희가 이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정보들 위주로 이제 데이터가 학습이 많이 되어 있고 기업은 기업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생성형 AI들을 학습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기업의 비즈니스는 항상 변하고 있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는 계속 쌓이고 있고 그거에 대응되는 뭐 고객 응대라든가 고객 대응이라든가 이런 유스 케이스를 다 수용하기에는 굉장히 데이터가 현행화될 수 없는 또는 현행화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다시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기업 데이터들은 항상 민감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접근하는 질의를 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그 결과가 다르게 또는 일부 보호된 상태에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따라야 될 거고 국내 규제도 계속 따라가야 될 거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지금 현재 있는 솔루션들, 현재 있는 뭐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LLM 학습에서 별도로 생성하시는 그런 데이터 리포지터리 이런 것만을 가지고서는 이런 모든 요구 사항들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는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3가지는 첫 번째는
데이터 관리를 일원화를 해야 된다. 단일화하고 중앙 집중화된 관리 체계를 수립을 해서 그 체계 기반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갖고 있는 기업의 그런 데이터들이 비즈니스 용어에 매핑이 돼서 실제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수준의 용어 기반의 추상화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쉽게 되고 빠르게 되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아키텍처가 수반이 돼야 된다. 그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논리적 데이터 패브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2021년도에 포레스터가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아키텍처를 이제 그린 건데요. 제가 뭐 그림이 이쁘지 않아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펑셔널한 내용들이 이 내용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데이터 패브릭은 물리적으로도 구축할 수도 있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얘기하는 논리적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하는 거는 중간 세 번째 밑에서 두 번째 레이어에 X표 쳐져 있는 퍼시스턴트 레이어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중앙에서 뭔가 모델링을 하고 데이터를 통합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은 다 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을 필요는 전혀 없다.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데이터 패브릭이고요. 논리적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물리적인 공간 없이 어떻게 하느냐? 뭐 간단하게 보시면 맨 밑에 데이터 소스라는 것들을 뭐 클라우드가 됐던 온프레임이 됐던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대로 연결만을 통해서 데이터를 직접 원하는 곳에 두고 통합된 데이터 패브릭을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연결만 통해서 100% 모든 걸 다 하실 수는 없을 수도 있죠. 물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트너에서는 패브릭을 구축을 할 때 연결과 수집을 잘 균형 있게 이루어야 혁신적인 데이터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다. 저희도 뭐 이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를 기존에 있던 거를 대체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중앙 데이터 저장소 또는 그 외에 온라인으로 쓰고 계시는 서비스에 대한 저장소 이런 곳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중앙으로 필요할 때 옮기고 그 필요 조건이 충족이 될 때만 그런 데이터를 별도로 복제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복제를 하더라도 계속 유스 케이스별로 복제된 형태로 계속 그 새로운 동일한 셋의 데이터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한 번 복제한 상태에서 계속 다른 유스 케이스를 논리적인 모델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데이터 관리 일원화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가장 큰 부분이 규제에 대해서 그 컴플라이언스를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파악을 하고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부적절하다거나 투명성이나 설명 가능성이 결여된다거나 그리고 국제 준수를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또는 할 수 없는 형상이거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는 거를 저희 이제 논리적 데이터 패브릭은 가져가고 있고요. 결국 이런 해결은 단일 접점을 통해서 일관된 거버넌스를 실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가공한 경로를 추적 또는 역추적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어떤 LLM 엔진이 이 데이터를 하나의 쿼리를 통해서 실행을 했는데 그 실행된 데이터의 원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통해서 가공이 돼서 전달이 됐는지 또는 내가 알고 있는 특정 최하단의 데이터 소스에 있는 그런 데이터가 컬럼이 결국 어떤 LLM 엔진에서 활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항상 추적이 되고 실시간으로 또는 리얼타임으로 쿼리가 되는 순간에도 추적이 될 수 있도록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게 실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 레벨까지도 이어져서 실제 데이터 값들이 사용된 것들이 관리가 될 수 있고 확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 복제나 데이터에 대한 미활용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을 때 삭제를 한다고 하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 관점, 이런 부분들이 다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노도는 이거를 위해서 글로벌 시큐리티 폴리시라고 하는 정책 기반의 태그 기반의 R100, A100 롤 역할 기반의 접근 제어와 속성 기반의 접근 제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 레벨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 리니지 정보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어쨌든 단일 접점으로 모든 물리적인 데이터 소스를 한 레이어 앱스트랙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되더라도 단일 접점을 통해서 데이터를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특히 LLM 엔진 같은 경우는 뭐 기준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 소스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가기가 어려운 구조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단일 데이터 소스로부터의 데이터를 공급을 받아서 학습을 하도록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도 다양한 위치에 있는 데이터 소스들을 LLM 엔진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싱글 포인트 오브 액세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구조를 가져감으로써 전사 데이터로 통제 범위를 쉽게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이동해서 각각의 솔루션들이 제공하는 그런 보안 기능 하에서 제공됐던 그런 다양한 또는 부족한 그런 보안 기능들을 단일 접점에서 다 수행할 수 있고, 그 수행한 노력 자체도 기존 대비 평균 60% 감소할 수 있는 이런 보고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LLM에 적합한 사례는 아니지만 저희가 금융 쪽으로 지금 속성 기반의 민감 정보를 조회하는 그런 사례를 도표로 좀 만들어 봤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지점, 여의도 지점과 부산 지점이 있고, 이런 지점별로 다른 데이터 또는 지점 내에서도 특정 담당자별로 다른 데이터가 조회가 돼야 되고, 이런 조회들뿐만 아니라 3번의 위험 규칙 설정이라고 해서 비인가 뭐 IP가 됐든 간에 또는 비인가 클라이언트 또는 업무 시간 외 조회,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이제 직책이나 직업 뭐 다양한 그런 사용자의 속성에 따라서 이 사용자가 LLM 엔진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접속을 하는 쿼리를 하고 있는 그 일반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속성들 정보만 저희 디노도한테 전달이 되면 그 속성에 맞춰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것을 변경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이런 컬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이나믹하게 마스킹을 한다거나 정보를 삭제한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그 보안 레벨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책을 수행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에 대한 추적 기능이고요. 왼쪽은 리니지, 오른쪽은 리니지. 그래서 상단에서 하단에 어떤 컬럼이 어떤 위치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물론 그리고 왼쪽은 특정 컬럼이 어떤 특정 뷰가 어떤 뷰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어떤 컬럼이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툴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각화돼서 보이지만, 시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굉장히 세밀한 추적 내용들을 추출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클라우드가 됐든 온프렘이 됐든 데이터 소스가 어떤 유형, 어떤 데이터 소스들이 연결이 돼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데이터에 대한 추적이나 실제 활용되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저희 이제 가상화를 통해서 또는 이 데이터 논리적 데이터 패브릭을 통해서 연결된 그런 데이터 소스들에서 활용된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내역들을 모든 거를 다 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통계 정보도 당연히 볼 수가 있고, 그 세부적으로 그 상세 내용들도 감사 목적이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비즈니스 용어 기반의 추상화된 데이터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목적은 LLM 엔진 자체는 기업의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를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데이터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신뢰가 부족한 그런 데이터가 된다거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적절한 사용으로 약이 파생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디노드는 데이터 패브릭을 통해서 단일 접점을 통한 원본 데이터 조회, 이런 비즈니스 용어를 기반한 데이터 조회, 그다음에 명령한 표준 데이터 모델 및 비즈니스 로직, 표준 지표 관리를 위한 다양한 메타데이터, 비즈니스 메타데이터 및 그 실제 데이터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 모델들을 추상화한다는 것은 결국 물리적으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그런 용어가 다양하게 시간이 흐름으로써 새롭게 구축한 그런 서비스들, 단계별로 계속 노후화된 그런 서비스들을 포함을 해서 그런 데이터들을 메타 관리 시스템이나 별도의 다른 시스템과 그다음에 실제 데이터와 매핑해서 관리를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 패브릭 상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실제 추상화된 데이터 모델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용어와 딱 매핑이 되어 있는 실제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데이터도 비즈니스 로직을 통해서 가공을 하거나 정제를 통해서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하시던 방식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어쨌든 뭘 하시더라도 데이터 모델은 개발을 하셔야 되고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후에 수반되는 메타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한 번의 모델링에 대한 시간을 투자를 함으로써 그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갖고 있는 다양한 지표들, 그다음에 기업이 보면 BI나 이런 리포트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접점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리포트 안에서 리포트가 사용하고 있는 자체 데이터 셋 안에서 그런 지표들에 대한 수식을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 동일한 리포트, 다른 리포트 동일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값이 또는 로직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들이 좀 달라지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는 매트릭 스토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지표에 대한 실제 값, 그다음 수식, 그에 대한 설명, 내용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표준, 그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기존에 표준화하거나 비즈니스 용어 기반으로 관리를 할 수 없었던 실제 데이터와 매핑하기 어려웠던 구조들을 이겨내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이런 비즈니스 친화적 데이터 모델을 생성을 함으로써 LLM 엔진 자체도 실제 비즈니스가 갖고 있는 그런 언어 기반으로 질의를 했을 때 그런 데이터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좀 더 명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 정확도를 높여서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고, 다음에 얘기하는 레그 구조에서 데이터를 확인해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조금 더 원활하고 용이하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노드 안에서는 이런 이기종에 있는 데이터들을 논리적인 뷰라는 형태로 다 추상화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 추상화된 각각의 모델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해서 쌓아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원천과 동일한 형태의 소스 레벨, 피지컬 레벨의 어떤 데이터를 추상화한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으로 비즈니스의 어떤 의미적인 부분들을 입힌 비즈니스 레이어 레벨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되는 형태의 데이터 마트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단순 통합된 그런 데이터일 수도 있고,
실제 어쨌든 LLM이 학습을 해야 되거나 비즈니스 질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델들을 새롭게 가공을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다. 이거를 데이터에 대한 이동 없이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 뭐 요즘에 이제 예전에 작년에까지만 해도 데이터 메시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일단 데이터 메시라는 개념은 이제 데이터 패브릭으로 포괄돼서 설명이 되고 있는, 기술적으로는 데이터 패브릭을 통해서 데이터 메시라는 이제 조직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는 말씀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렇게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아까 비즈니스적인 용어 기반의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서 각각의 영역들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면 하단에 있는 물리적인 데이터 형식들이 어떤 형식들이 구성이 되더라도 상단에서 그거를 새롭게 정리를 하고 가공을 하고 프로덕트화해서 품질 있는 형태의 데이터 모델로 가공을 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기업 부서 간에 또는 LLM 엔진에 특화된 엔진 간에 데이터에 대한 교류나 교환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논리적인 데이터 패브릭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매트릭 스토어의 예시 화면인데요. 왼쪽에는 매트릭에 대한 정보가 있고 명칭이 있고 그거에 대한 실제 수식이 보이실 거고, 수식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유형을 그래프로 보여준다거나 그 설명을 갖고 있다거나 카테고라이즈된 내용들을 보여준다거나 하면서 실제 매트릭에 대한 표준, 기업에 대한 표준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를 해서 이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 이 매트릭을 공용 형태로 사용을 해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LLM 엔진을 효과적으로 결국 기업에 있는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공급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레그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 LLM 엔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커버하고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기업에서도 도입해서 지금 많은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그를 인테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소모적이기도 하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 거고요. 그것 때문에 엔진들 필요에 따라서 매년 또는 필요한 단위마다 LLM 엔진을 재학습을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인력이 투자가 되고 비용이 투자가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기간이 늘어나면서 실제 원하는 시간 안에 데이터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없고 하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를 논리적인 데이터 패브릭을 통해서 해소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논리적인 모델 기반으로 모든 데이터를 가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드렸던 물리적으로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서 드렸던 ETL에 대한 노력이나 데이터 정제를 하기 위한 또는 데이터 복제를 해서 새로운 유스케이스별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 이런 노력들에서 물리적으로 행했던 그런 모든 시간들이 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베네핏들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화해서 디노드를 활용해서 이제 LLM 엔진의 레그 아키텍처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지난달에 구글 버텍스 AI하고 글로벌하게 파트너십을 가지게 됐고요. 디노도가 제미나이의 실제로 레그를 위한 데이터 조회하는 단일 창구, 그 다음에 벡터DB의 데이터를 공급을 하는 그런 역할로 자리를 해서 실제로 지금 구현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에서 지금 도입을 하고자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1분 정도 되는 Here you see the 동영상인데요. chatbot in action. First, we see the chatbot responding to a natural language question. A click on the icon shows the LLM is generating the response. The next question involves enterprise data on loans. The chatbot determines it needs real-time data from the enterprise repository through Denodo. A click on the icon shows what the application is doing. First, the chatbot builds and runs the query in Denodo. The pop-up dialog box also shows Denodo manages access to the pertinent data, and the data is coming from the CRM and data warehouse. The chatbot then responds in natural language. The chatbot responds to additional questions with real-time data through Denodo, such as which loan was the largest and who granted that loan. Then we ask the chatbot what our customers are saying about the loan officer. The chatbot then has to look at reviews, which is a set of unstructured data, then create a summary of what customers have said. This is only one use case, and we are not. 네. 지금 저희 데모 동영상을 일부 좀 짧게 발췌를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중간에 이제 기업에 대한 컨텍스트를 관련된 질문들을 했을 때 디노도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공급을 받고 용어 자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즈니스 용어, 영어긴 하지만 이렇게 질의를 했었고요.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논리적인 시멘틱 유니파이드 통합된 시멘틱 레이어가 구축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LLM이 렉을 통해서 데이터를 질의를 하고 전달을 한 거를 이제 데모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노더는 결국 이런 렉을 젠 AI와 렉을 위한 완벽한 이네이블러 역할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젠 AI 웹을 위해서 하나의 일관되고 안전한 데이터 공급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또 계속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LLM이 좀 더 정교화된 결과물들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서 AI 친화적인 데이터 관리, 데이터 플랫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 데이터 AI에서 이제 활용하는 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가속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연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쿼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데이터를 준비하거나 보강을 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를 추천을 한다거나 데이터를 정제하는 로직을 추천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들이 자체적으로 SQL문 기존에 가지고 있는 SQL문에 대해서 구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구문 설명을 통해서 제공을 한다거나 또는 조인하는 이런 논리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추천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실제 젠AI 엔진을 사용을 해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예시적인 그런 화면들을 통해서 젠AI를 활용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결국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젠AI를 도입을 할 것이고 그걸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정제 노력과 관리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건데 논리적인 데이터 패브릭을 통해서 기존에 생각하셨던 그런 노력에서 굉장히 많은 50% 이상에 대한 이 정도 되는 노력을 감소를 하고 비용을 감소를 해서 이런 미래의 지향적인 레그 아키텍처를 구현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디노도는 젠AI 애플리케이션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럴 수 있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급하는 데이터 파운데이션 역할을 엄청 잘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하게 지금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가트너, 포레스터 그런 연속 몇 년 동안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인더스트리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도 현재 2개 또 올해는 4개 정도 되는 고객사가 추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